밤이 깊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까지 잠들지 못하고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신가요? 남들이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정.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말하지 못한 한숨들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나가던 행인일까요?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자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가장 많이 울게 하는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밖에서는 쿨하고 매너 좋고 이해심 많은 사람입니다. 친구의 실수에는 그럴 수 있지 하며 웃어남줍니다. 그런데 왜 현관문만 열고 들어오면 우리는 서운함 투성이인 어린아이가 되고 날선 고슴도치가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살이 닿아 있어서 내가 몸을 조금만 틀어도 상대가 찔리고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을 베고 지나갑니다. 피를 나누었고 밥을 나누었고 인생을 나누었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또 실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는, 하지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가족 때문에 더 이상 속이 문드러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를 포기하십시오. 이것을 포기하는 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우리가 살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멈춤입니다. 첫 번째로 아주 냉정하게 버려야 할 것은 기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희생한 만큼 돌려받고 싶다는 보상심리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족에게 감정의 장부를 적고 있습니다. 내가 젊을 때 안 입고 안 먹고 너 학원 보냈어. 내가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꿈은 다 포기하고 이 집구석을 지켰어. 그 희생 정말 눈물겹고 고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마주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그 희생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선택은 솔직히 말하면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이 안쓰러워서,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서, 혹은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해서 내가 한 일입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내리사령이라는 이름의 기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투자라고 착각합니다. 자식이라는 자판기에 내 청춘과 돈을 넣었으니 이제 효도라는 캔음료가 툭 하고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자판기를 발로 차고 흔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잔소리고 원망이고 화병입니다. 자식이 30이 넘고 성인이 되었다면 장부를 덮으십시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눈 딱 감고 주문을 외우세요. 나는 줄 만큼 줬다. 이제 계산은 끝났다. 내가 줬던 것은 사랑이지 빈 문서가 아닙니다. 받을 생각을 버리는 순간 명절에 찾아온 자녀의 모습이, 무심한 남편의 말 한마디가 기적처럼 고맙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기해야 할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 바로 통제입니다. 평생 술을 마시는 남편, 정리정돈이라곤 안 하는 아내, 하루 종일 개인만 하고 있는 게으른 아들. 이거 고쳐보겠다고 몇십 년을 싸우셨죠. 어르고 달래보고 화도 내보고 울어도 보셨죠. 그래서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신도 인간의 타고난 성격은 못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수로 남을 바꿉니까? 가족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와 피가 섞였도, 나와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그 사람은 나와는 전혀 다른 우주를 가진 완벽한 타인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배가 열리기를 기다리면 누구 잘못입니까? 배가 안 열린다고 나무를 발로 차고 물을 붓고 소리를 질러봐야 내 발만 아프고 내 목만 쉽니다. 사과나무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인정해버리세요.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저게 저 사람의 타고난 모양새구나. 저 사람은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릴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상대를 내 식대로 조각하려는 조각칼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집안의 전쟁이 끝납니다. 그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를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죄책감을 포기하십시오. 가족 중에 노가 아프거나 자식이 취업을 못하고 방황하거나 사업이 망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나를 탓합니다. 내가 뒷바라지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애가 엇나갔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제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힘든 건 자식의 인생 과제이고 배우자가 힘든 건 배우자의 몫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내가 대신 짐을 져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비행기 탈 때 승무원이 뭐라고 하던가요? 비상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아이보다 보호자가 먼저 쓰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고 살아야 아이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누굴 구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죄책감 없이 환하게 웃어야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가족들도 숨을 쉽니다. 미안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그 무거운 죄책감의 십자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은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고생한 나를 위해 가장 맛있는 밥 한 끼를 차려 드십시오. 가족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 그 비밀은 역설적이라도 가족을 남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이웃집 예석이에게 하듯 예의를 지키고 함부로 선을 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봐주는 것. 자식은 내 집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이다. 배우자는 나와 함께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파트너일 뿐이다. 그 건강한 거리두기가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숨막히는 집착이 아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딱 3가지만 버리세요. 기대, 통제, 그리고 죄책감. 여러분의 가정이 전쟁터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